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박경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인데 지금 그 조국 후보자를 보는 검증 문제가 사실 조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말이 그냥 맞나 이거에서 지금 논란이 나옵니다. 과거에 했던 말과 이제 드러나고 있는 행동들이 다르다. 그러니까 야당은 이렇게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들 들어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사과는 과거의 조국의 명령입니다. 남에게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작 본인과 주변에는 한없이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때 안 가리고 그렇게 좋아했던 태국들과 트윗이 과거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자신에게 분내랑이 되어 돌아오는데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딸 교육 문제가 좀 가장 예민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 문제는 뭐 역시 과거 발언이 회자가 되고 지금 있는데요. 뉴스 보고 있는데 정권은 원래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 고교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는데 조 후보자의 딸도 외국어고를 나와서 어문 계열이 아니라 이공계를 거쳐서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또 장학금은 이제 가난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역시 딸이 연달아서 이례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또 빈부격차에 대한 비판도 역시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 투자를 가르치는 걸 동물의 왕국이라고 비꼬 왔었는데 역시 소득이 없는 20대 두 자녀의 이름으로 3억 펀드에 5천만 원씩 예금을 돈을 넣어둔 사실이 밝혀졌고요. 위장전입이 인지상정이라니 시민의 마음을 후벼파는 소리다라고 글을 적었었는데 이 글을 적기 10년도 전에 이미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능력과 이 정책을 봐야 된다라는 답이 있기는 한데요. 없죠. 그래도 이렇게 공세가 계속되고 또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거를 잊어서 어쩔 수 없고 방어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방어구 뭐고 이 정도면 그냥 버려야지. 그만 땅땅땅 정해. 아니면 자기가 진짜로 뭔가 강력한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하자면서 정회까지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법무부 장관과는 조금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조국은 교육위원회였는데요. 조국석은 이제 끝이라고 봐야겠죠. 청문회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해야 되겠지만 국무부에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 교육위원회 할 일 바쁜데. 교육부 장관은 뭐 하셨어요? 1차 확인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있잖아. 후보자의 대변인을 다쳐하고 중요한 사안이면은 인사청문회 날짜도 빨리 잡아서. 오빠가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로 까여도 할 말이 없어. 일단 딸의 교육 문제 이걸 실드 치면 정말로 그 우파의 그 진영 이런 거, 진영 논리 이런 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예산을 잘 썼는지 결산을 하는 자리였는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보신 것처럼 우리가 정상이라면 예비 청문회 같은 모양새를 취했고요. 그랬더니 바른미래당 소속인 이찬열 교육위원장 좌파가 정상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스스로 끊어내고 자기 스스로 공격도 하고 자기 스스로 사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까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뭐 얼마나 다르냐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다르냐고. 정의를 선포합니다. 답답해요.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이 인물 한 명이 요새 정치 현안들을 다 집어삼킨 듯한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경태 기자였습니다. 국내 한 전자업체에서 안전부적을 무시한 채 작업하던 용역 직원 7명이 방사능에 피폭되면서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피폭된 직원이 50명. 뭐 한국이 나쁜 나라라고까지 하긴 좀 그런데 좌우라는 걸 봤을 때 솔직히 일방 뭐 그런 분도 있죠. 저는 뭐 그런 분이 계시던데 그 캡틴 TV에 뭐라고 하셨더라? 종북자빨 친일 매국 한남충 뭐 이런 이야기가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 와서는 좌파랑 우파에 동시에 욕먹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정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왼쪽하고 오른쪽에 동시에 욕을 먹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상이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는 수준까지 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근데 너무하잖아.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막 죽쓰고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거, 지들 내부 단속도 못해가지고 내부에서 난리 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한국당이 뭐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비리가 적은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지금 유능해 보이는 것도 아니오. 그럼 도대체 남는 게 뭔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병 마실 때 자유한국당을 찍어줄 수 있는 근거와 이유와 뭐 비전이 있는가? 도대체 뭐가 답일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저 좌파라고 항상 말했죠. 저 더불어민주당 많이 찍었다고 했고 계속 찍어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신뢰로 찍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인간 문재인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그래도 최소한의 신뢰는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찍었고,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믿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너무 병맛 같아가지고 찍었고, 너무 심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찍었고. 그런데 그 대체를 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모습이 과연 자유한국당과 어느 정도 다른가 물어봤을 때, 답이 없다라는 면에서는 동급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회의감이 들 정도로 요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뭐 어디로 가야 되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이나 민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제 생각에는 다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청원 게시판도 있고 뭐 쓸 수 있는 건 있는데 진짜 어떻게 못하겠어요. 저는 제가 지금 유튜브 이렇게 영상 올리고 이러는 것도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해야 된 뭐랄까 필요한 발악이다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발악이라도 해야지, 이런 것도 안 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욕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부를 지지하거나 이럴 자격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된 거거든요. 안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됐는데, 근데 정말 뭔가 희망차고 밝은 이런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을 한다고 하면 그럼 지금하고 똑같은 꼴이 되겠죠? 뭐 좌우를 떠나서 예를 들어 뭐 우파분들이 그 좌파 까는 것 중에 이런 거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었어. 북한한테 하는 거랑 일본한테 하는 자세가 왜 다르냐? 니들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북한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서 왜 일본하고 싸우느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고요. 반대로 아니 니들 자존심 그렇게 챙기면서 왜 북한이 저렇게 도발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내려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정부가 외교적인 거에서 어떤 대상과 두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들에 대한 기본 기조가 다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상대의 태도거든요. 상대가 우리한테 잘하고 있는가 아닌가, 상대가 우리랑 우호적인가 아닌가로 갈릴 수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북한은 혈맹이고 일본은 주적이다, 이게 반대로
북한은 주적이고 일본이 혈맹이다. 이것도 정상으로 보이세요? 지금 우파는 일본을 혈맹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일본보다는 미국에 더 가까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일본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이 반만년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일본이 우리랑 적대시하는 게 뭐 이유가 있고 어쩌고를 떠나서 결국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이제 판짜기를 최소 몇 년 단위를 해놓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잘 막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웃기고요. 반대로 북한이 지금 4차에 거쳐서 미사일 그거를 했는데 도발이 분명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막 형제다. 지금 이 지랄하고 있는 것도 이게 제정신이면은 양쪽 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정신이면은 얘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혈맹이고 나발이고 없구나. 미국도 틀리면 언제 우리 버릴지 모르겠구나.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제 그 생각을 해놔야겠다. 대비를 해놔야겠다. 물론 현실적인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미국 자체하고 친구가 될 수는 없어도 미국 행정부 수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강구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아니 다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야. 지금 그게 제대로 동작이 안 되고 있고 명분론 그리고 진영 좌우 진영 이런 걸로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건 이데올로기조차 아니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우리의 사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약간 종교성하고 살짝 겹치죠. 이 기준에 맞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상대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데 지금은요 내 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방법이 뭐냐면은 일본이냐 북한이냐 뭐 이런 거야. 한국은 없어. 도대체 저번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좌파 쪽에서 최인호 TV 거기서 그런 말 하더라고. 일본이랑 그 불매운동을 뭐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일본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본하고 싸우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일본하고 막 반드시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일본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는 말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쓰면 안 된대요. 뭔 소리냐면은 일본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일본하고 정면으로 충돌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이득을 볼 수 있고 이게 과연 그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좋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매운동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전투적으로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힘을 쓰게 되면 자기들의 그 힘이 약해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진영 그러니까 회색 분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회색 분자 놈들이 제일 문제다. 뭐 이거랑 야인시대 뭐 많이 나왔었죠. 옛날 드라마 야인시대. 그때 그 뭐 공산당 그 자유당 얘네들이 했었던 그때 그 논리. 회색 분자들이 제일 문제다. 이거 뭔 소리냐면 적대적 공생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서 우리가 그 친일 매국노를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건데 저는 그걸 좌파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걸 말하면서 좌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파랑 저기 뭐 얼마나 다른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제 생각에는요 양쪽 다 희망이 없다가 정상인 것 같아요.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다면은 제발 그런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뭐 극단적으로 말해서 차라리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막 엄청 유능했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더불어민주당조차도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진짜 제3세력 아니면 혹은 진짜 엄청난 그 짜잘하게 나오는 다당제 그게 되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뭔가 좀 정상적인 정부를 바라는 거는 거의 뭐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이 보이지 않아요. 진짜 부탁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이 시민 여러분, 뭐 국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가 이제 주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이 양쪽에 그냥 교육밖에 답이 없는 것 같네. 그 양쪽의 그 진영 논리나 색깔론이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이 뭘 추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정말 합리적으로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영원히 한국은 점점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